하둘셋. 안녕하십니까. 3화1월입니다. 송독수 교수님자 제10판 시민법 강의 2회독 604페이지 로마자 4번의 점유의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3화1월 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4번의 점유의 모습 1번 자주점유, 타주점유. 자주점유, 타주점유에 의해 자주점유는 물건을 소유자처럼 지배할 의사로서, 달리 말하면 자신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의사로서 점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주점유가 성립하기 위하여 정당한 권한이 필요하지도 않고 또 권한이 있다고 믿고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통솔 판례에도 같은 태도이다. 그에 비하여 타주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닌 점유이다. 타주점유, 자주점유 구별은 취득시효, 오주물 선저, 점유자의 책임에서 의미가 있으며 특히 취득시효에서 중요하다. 자주점유인지 여부의 판단. 일반 판례. 우리 대법원은 자주점유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 과거에 여러가지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1983년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 취득이 원인이 된 점유 권한의 성질에 의하여 존보를 결정해야 한다가 뒤에 대체로 그 내용이 통일되었다. 그러다가 1997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에 있는 자주점유 605페이지 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한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에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그 이외에는 많은 판결에서 거의 예외 없이 판결에 따라 자주점유를 판단하고 있다. 자주점유 판단에 관한 위의 두 판결의 태도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자가 전자를 폐기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전자가 권한의 성질만에 따라서라도 판단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이해해서인 듯하다. 어쨌든 뒤의 판결은 판례를 사실상 변경한 것이며 그 효과가 후속 판결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자주점유 여부에 의한 판례. 양가로 기억. 증여의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그 점유 권한의 성질상 이는 자주점유라고 할 것이고, 설사 그 증여가 무권리자에 의한 것이어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양가로 니은의 매매의 경우 동그라미 1번의 매수인의 점유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 토지의 매매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자주점유이다. 그리고 나중에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가 무효인 것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점유의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동그라미 2번에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참으로 인접 토지의 일부가 그가 매수 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접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는 것과도 마찬가지고 또 그 인접 토지의 점유 방법을 분묘를 설치 관리하는 것이라도 같다. 동그라미 3번에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의한 수요권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하여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유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한의 성질상 타주 점유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4번에 무효인 법률행위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부동산을 인도받아 무효 점유하기 시작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이사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수한 사람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면서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수한 사람이라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계약이 606페이지 체결된 사실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면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 할 수 없다. 동그라미 5번에 처분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를 시작한 때에는 그 점유의 시작에 있어 이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 시작 당시에 소유의 이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동그라미 6번에 국유 토지상의 주택이 전전 매도되고 매수인이 그 토지가 국유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주택의 부지에 대하여 점유권만을 매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그 토지 점유는 소유자를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고 권한의 성질상 타인 소유임을 용인한 타주 점유가 보면 상당하다. 동그라미 7번에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 점유로 변경된다. 양가로 디귿 공유자가 공유를 전부 점유한 경우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의 범위 내에서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공유자인 공동상속인 1인이 상속토지 전체를 점유하는 경우도 같다. 양가로 리을의 기타 동그라미 2번에 등기명의가 신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한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에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된 이래 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매의 실행을 저지하지 아니한 채 절차가 진행되어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이 되고 대금이 납부되어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면 종전 소유자가 제3자의 소유로 귀속된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주점유이다. 동그라미 3번에 자신 소유의 대지상의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지 아니한 탓에 착오로 건물의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착오에 기인한 것이 이상 그것만으로 그 인접 토지의 점유를 타주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건축주는 자신의 건물의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 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침범으로 인한 인접 토지의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동그라미 4번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어느 특정한 부분만을 소유,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매매 등과 같이 종전의 공유지분권과는 별도의 자주점유가 가능한 권한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가 소유, 점유하는 특정의 부분을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취득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주장이 번복된다거나 점유 권한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고 607페이지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방가로빈 학설 우리 통설은 1983년에 판례의 태도를 따르고 있다. 그리하여 소유의 이사 의무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 즉 권한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하여진다고 한다. 방가로 3번 사견. 사견으로는 소유 이사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의사 지향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의 의사는 내심이 숨겨진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중요 자료로서 점유를 취득하게 되는 원인, 즉 권한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것을 포함한 여러 자료에 의하여 자주 점유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민법에는 자주 점유 추정이 두어져 있어서 점유는 자주 점유로 추정되어야 하는 만큼 자주 점유 문제는 자주 점유인지 아닌지 판단보다 오히려 반대 증명의 문제로 돌아가게 된다. 양가로 3번에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 점유자는 소유의 이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의 증명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한에 관한 증명 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으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점유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거나 점유 권한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타주점유의 추정은 전 점유자의 타주점유를 승계한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자주점유 추정은 반대 증명에 의하여 깨어진다. 그런데 어떠한 증명이 있어야 추정을 깰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대부분 판결 가운데 그에 관하여 판시한 것이 여럿 있고 그 문면도 몇 가지 나누어지나 1997년 전화합의체 판결이 판례의 태도를 가장 잘 정리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추정 번복에 관한 모든 판결이 이에 따르고 있어서 그 판결이 현재의 판례라고 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한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도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만 608페이지 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한다. 이 판결은 이어서 점유자가 전배시 당시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없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도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진다고 한다. 즉, 악의 무단 점유가 증명된 때에는 추정이 번복된다는 것이다. 이 판례는 이론상 옳은 것이 아니나 결과에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많은 사안에서 무단점유의 경우에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유하고 점유를 개시한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권한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 재산으로서의 취득 절차를 밟았음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에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교획 정민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사업 완료로 인하여 시행구역 안에 설치된 도로를 점유한 사례에 관하여 비록 종전의 토지 소유자에게 그에 대한 보상이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가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양가로 4번의 전환. 타주점유의 자주점유로의 전환. 판례에 의하면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한에 기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거나 또는 자기에게 점유한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학설도 판례에 같으나 일부 견해는 간접 점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예외를 인정한다. 사견 보겠습니다. 우리 법상 판례 학설처럼 해석을 하여야 할 근거는 없다. 무엇보다도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그렇다. 일반적으로 자주점유의 경우 소유의 의사는 자연적 의사이어서 표시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리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원칙은 전환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즉 의사의 변경, 즉 의사 지향의 변경에 의하여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변경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한편 상속은 새로운 점유 취득 원인이 아니며 그 경우에는 제193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가 그대로 승계된다. 방가로 이번에 자주점유의 타주점유로의 변경, 다수어는 여기에 관하여도 위 1의 이론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판례는 타주점유로부터 자주점유로의 전환이 인정된 경우와 달리 자주점유로부터 타 609페이지 주점유로의 전환에 관하여 아무런 원칙도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새로운 권한에 기하여 타주점유에 취득한 경우에는 이 전환을 당연히 인정한다. 가령 대부분은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 의무를 지고 있던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고 한다. 사견으로 자주점유의 타주점유로의 전환도 의사 내지 의사지향의 변경에 의해 일어난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기억, 취득 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요건인 소유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 권한의 성질에 의하여 그 전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점유 권한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 권한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자주점유임을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타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원래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한에 의한 입증 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점유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 권한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양가로지은 민법 제197조 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 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에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닌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기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한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한의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정도로 나타나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하는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이면 입증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 610페이지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티귿. 현행 우리 민법은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긴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현행 민법의 시행 이후에도 법생활의 실태에 있어서는 상당 기간 동안 의사주의를 채택한 그 민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관행이 잔존하고 있었던 점등에 비춰보면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수인의 점유 권한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한의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사실만으로 바로 매수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주장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민법 197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소유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인지 반드시 등기를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을 밝히셨다고 하여 이 사실만 가지고 있는 점유 권한의 성질상 소유 의사가 결여된 타주점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만일 이와 반대 입장에 선다면 이는 등기부 취득시효 제도만을 인정하고 있는 외국의 법제와 달리 우리 민법이 점유 취득시효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그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에 이를 것이다. 양가로 리글에 진정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인 무효의 등기라 하여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 사건이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그 점유자는 민법 197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소송의 제기 시부터 토지에 관한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고 또 이러한 경우 토지 점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였고 결국 그 소송을 통해 대지의 정당한 소유자를 알게 되었으며 나아가 패소 판결의 확정으로 점유자로부터 토지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하여 정당한 소유자에 대하여 말소 등기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이 확정되었으므로 단순한 악의 증명의 경우 상태와는 달리 객관적으로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유대로 변한 것이어서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 판결 확정부터 타주 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이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주 점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인가. 판례가 좀 기네요.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의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 양가로 비읍.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토지의 취득재산을 벌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 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고 661페이지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자주점유, 타주점유 판례 위주로 정리하시면 좋고요. 우리가 논문을 쓸 게 아닌 이상 조문과 판례 위주로 나아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의점유, 악의점유. 선의점유는 점유할 권리, 즉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잘못 믿고서 하는 점유이고 악의점유는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본권의 유무에 관하여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이다.
공설은 선의점유 효과가 강력하다는 이유로 이심을 뿜을 때도 악의점유로 새긴다.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선의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였던 것으로 본다. 여기서 본권에 관한 소란 소유권에 기하여 제기된 일체의 소송을 가리킨다. 그러한 소의 대표적인 예로는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이 있으나 타인 독주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 소송도 그에 해당한다. 그런가 하면 부당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완화를 청구하는 소송도 포함된다. 주의할 것은 소유자가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에 소유권을 상실하였거나 점유자가 소제기 당시에는 소유권이 없었지만 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결국 소유자가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패하였지만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는 인정된 경우에는 제197조 2항에 따라 점유자는 악의로 유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새기지 않으면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점유자가 지나치게 많이 보호되기 때문이다. 아래에 인용한 바와 같이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여기서 패소한 때란 판례에 따르면 종국 판결에 의하여 패소로 확정된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의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부동산 반환 청구 및 점유기간 동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민법 제201조, 19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부동산 반환 청구가 변론 종결 전에 소유권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배척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소유권 상실 이전 기간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의 소유권의 존부와 피고의 점유 권한의 유무 등을 가리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고 원고의 부당이득 주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민법 201조 1항, 197조 1항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의 소재기 1에는 피고의 점유를 악의에 의지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야 한다고 하는 사례. (612페이지) 3번에 과실 있는 점유, 과실 없는 점유. 이는 선유점유에 있어서 본권이 있다고 잘못 믿은 데에 대하여 과실이 있느냐 여부에 의한 구별이다. 점유자의 무과실에 관하여는 추정 주장이 없으므로 무과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4번에 하자 있는 점유, 하자 없는 점유. 악의, 과실, 강포, 미 또는 불계속의 점유가 계속 하자 있는 점유이고 선의, 무과실, 평원, 공연의 점유가 하자 없는 점유이다. 점유자의 평원, 공연한 점유도 추정된다. 그리고 점유 계속도 추정된다. 즉, 전후 양시의 점유의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점유 계속 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승계되는 한 점유 계속이 추정된다. 5번에 단독점유, 공동점유. 하나의 물건에 관하여 1인이 점유하는 것이 단독점유이고 수인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이 공동점유이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점유의 모습 자세히 봤고요. 이거 오히려 두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